네, 선생님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면 이모지 하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연초등학교 교사 고은지라고 하고요. 저는 감각을 깨우는 소통의 미술 수업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화면을 누르시면은 크게 PPT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미술 수업을 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미술 수업을 되게 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교사로서 요즘 굉장히 미술 수업을 할 수 있는 도안이나 영상도 많고 AI도 많이 활용하고 하지만 뭔가 예술의 본질에 다가가는 시간으로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학을 가르칠 때도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술에서도 작품을 완성하고 감상하고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 이상의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 해답을 감상이나 체험보다는 체험에서 찾아보려고 했어요.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역량이야말로 뭔가 미술을 미술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미술을 즐기고 좋아하는 역량?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5가지 키워드로 나누어서 저의 수업에 대한 고민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목적성 없는 활동입니다. 운동장에 아이들 데려가 보셨죠? 네, 애들이 되게 제가 하지 말라고 100번 이상 말하는 것 같은데도 꼭 하는 게 있어요. 신발로 이제 모래놀이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무리 앞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그냥 그 순간에 몰입을 하면 운동장과 그 운동장의 모래와 나의 발의 감각 이거에만 오직 집중을 하고 다른 거는 되게 안 들리는 것처럼 별로 재미도 없어 보이는데 그 행위에 몰입을 한 아이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연극 강사님이랑 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연극 강사님하고 이제 미술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미술 전공자들이랑 협업했던 경험을 좀 말해주셨어요. 근데 뭐 특별히 그분들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미술 전공자들은 이상하게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되게 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재료를 일단 전부 한번 칠해보자. 아니면 뭐 하다 보면은 뭐 나오겠지. 하다 보면 이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우셨다고 하는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랑 뭔가 목적이 없이 일단 해본 그런 경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운동장에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일단 뭐 대지미술, 자연미술 이런 개념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예시작품도 보여주고 이런 과정으로 하면 돼.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냥 그 재료만 주고 한번 해봐. 목적을 갖지 않고 뭔가 이 재료로 이걸 하고 있는 순간 그리고 이 감각 이것에 집중한 것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미술 수업보다는 좀 더 목적성 없는 활동을 한번 해보자.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을 해보자. 이런 키워드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감각인데요. 논문을 하나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5년 전 초등학교 고학년과 연극놀이를 할 때 천이나 막대를 통해 다양한 인물이나 물체가 되어보는 변형놀이를 하면 낚시를 하다가 큰 물고기를 놓치는 사람, 선생님께 혼나는 학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해주는 스님, 바이올린 연주자 등 다양한 인물 군상들이 튀어나왔다. 그러나 같은 놀이를 2017년에 했을 때 아이돌에게 사인받고 좋아하는 팬들, 게임 캐릭터가 주로 반복되었고 아이돌과 게임 종류만 바뀌어서 여러 번 나왔다. 신문지 막대를 별다른 변형 없이 게임 속 총이나 칼로 사용했고 아이돌을 표현한다며 천을 둘렀다. 이 구절을 읽고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 반 아이들도 1학기 때 똑같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신문지 막대를 가지고 상황을 표현해보라고 하는데 저희 반 아이들 17명 중에서 10명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칼이나 총으로밖에 표현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신문지 막대를 만지면서 이 질감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내가 예전에 이런 느낌을 어디서 느껴봤는데 이런 경험이랑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의 감각을 사용하는 습관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각을 사용하는 습관이라고 한다면 거의 내 잠시 동안의 어떤 재미, 흥분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익히는 거에만 감각을 사용했을 때가 많고 그게 어떤 지적인 성찰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랑 디지털 매체 같은 것들이 아이들 감각을 확장해주는 도구로서 굉장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에는 조금 나의 몸으로만 온전히 감각하는 경험을 하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연극 강사와의 공동수업 연구인데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동학년이나 전학공이랑 같이 공동수업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연극 강사님이랑 좀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좀 교육적 가치관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공동수업 연구를 제안을 드렸어요. 사실 요즘 예산 너무 많아서 강사 수업이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왕 강사 수업을 할 거라면 내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할 때 뭔가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찝찝함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강사님이 어쨌든 연극 전공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인사이트와 제가 가진 것으로 이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역동 같은 것들을 한번 제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만약에 동학년이랑 공동수업 연구를 해서 이제 공개 수업을 하고 참관을 했다 하면은 같이 연구한 수업을 내가 참관을 하고 싶으면 옆반 선생님이 옆반 아이들 데리고 수업을 해줘야 하고 우리 반이 하는 걸 보고 싶으면 제가 직접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게 강사님이 같이 연구한 수업을 우리 반을 데리고 해주는데 우리 반이 하는 걸 제가 뒤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관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어떤 개별 학습자들이 어떤 요소에서 자극을 받는지 어떤 요소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이런 학습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협의를 하면서 좀 장애물은 제거해 나가고 아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계획하는 도움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학습자 주도성인데요. OECD 프레임워크 학습 나침반에서도 강조를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핵심 키워드잖아요. 근데 이 학습자 주도성은 학습자들이 선택을 해서 경험을 하는 걸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활동 자체를 많이 넣지는 않고 좀 활동 하나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대신에 이 아이가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탐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어떤 지시만 하고 아이들은 그 공백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고요. 혼자 하는 것이 편한 학생, 같이 하는 것이 편한 학생 이것에 대한 어떤 그룹을 엮는 문제도 좀 열어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이들이 목적성 없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교수학습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표현을 계속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성취 기준을 선정을 했어요. 감각을 활용해서 주변 대상을 탐색하는 성취 기준인데요.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이것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하나가 신설이 됐더라고요. 네, 미적 탐색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며 자신의 감각으로 대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신설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적 탐색에 대한 성취 기준이 3번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체험 영역의 미적 탐색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의미로 여기에 신설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서는 결국은 미적 체험 영역의 본질이라는 게 내 몸의 감각을 가지고 주변을 탐색하고 체험하고 그 과정 자체가 유의미하고 이게 시각적 표현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미적 감수성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걸 3학년 때 풍부하게 해야 4학년에서도 미술 활동을 잘할 수 있고 고학년에서도 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심미적 감성 역량이 풍부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보실 텐데요. 저는 이런 제목으로 프로젝트 구성을 했습니다. 감각을 깨우면 나에게 오는 것들이라는 주제이고요. 성취 기준은 일단 체험 영역이기 때문에 체험 영역의 두 가지 성취 기준, 아까 보여드린 성취 기준을 가져왔고 또 뒤에 표현 활동으로 이어지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표현 영역의 성취 기준,
그리고 소리 탐색하는 활동과 자연물을 관찰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과학과 음악의 성취 기준도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시부터 10차 시까지는 미적 체험을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전반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감각 탐색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고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감각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조금씩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각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 그 표현 활동으로 넘어가서는 그 내가 깨운 감각을 가지고 감각을 온전히 사용하는 데에 집중한 목적성 없는 작품 제작 활동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않고 작품 제작을 하지만 결국 뭔가 질문을 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의미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강사님 수업은 약간 아이들의 역동성이 필요한 차시 위주로 연극 강사님이 진행을 하고 저는 그 수업에서는 보조 강사 역할로 같이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 수업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1, 2차시는 감각마을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연극 강사님이 열어주셨고요. 사진으로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감각마을 초성으로 이제 보면서 아이들에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감각이라는 단어를 좀 깨워봤고요. 여러 가지 단서를 주고 감각이라는 단어를 맞춰보게 했는데 이 마지막에 집중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요게 아이들이 제대로 감각 탐색 활동을 하는데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단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 활동이죠. 이제 감각으로 물건을 맞춰보는 활동인데 이제 소리를 흔들어서 들어보기도 하고 촉감을 말로 설명해서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모양 찾기를 했는데요. 뭐 네모난 모양, 사각형 찾아보세요, 동그라미를 찾아보세요 하면서 찾아가다가 이렇게 내 몸에서도 원을 찾아보기도 하고 내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이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2명, 4명, 8명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서 원 모양을 직접 만들어 보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이제 자기 몸의 감각을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놀이 활동처럼 감각을 깨워나가는 활동을 했고 연극 강사님이랑 저랑 감각하기의 대상이 되는 재료로 한 3가지 정도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중에 가장 처음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깃털인데요. 근데 깃털은 어떤 움직임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좀 섬세하게 감각을 해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액티브한 3학년 어린이들에게 깃털을 먼저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하기는 총 3번이 나오는데 그 3번의 과정이 모두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혼자서 느껴보기, 2번째는 혼자서 놀아보기, 3번째는 친구와 놀아보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깃털도 이렇게 부분마다 촉감이 다르다는 걸 느껴보고 이렇게 불어보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하면 느낌이 나는지 이런 것도 느껴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와 짝을 2명씩 지어서 깃털로 놀아보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1, 2차 시에서 아이들은 친구 그리고 깃털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자기 감각을 맞춰가는, 합을 맞춰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감각 탐색은 되게 즐겁고 내가 감각에 어떤 큰 자극을 느끼지 않더라도 감각으로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은 충분한 그런 차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연극 강사님이랑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반 아이들이 굉장히 관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선생님도 똑같이 느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친구들이랑 굉장히 연결되고 싶어하고 당연히 뭐 친구랑 같이 하고 싶어하는 건 3학년이어서 당연하긴 하지만 연극 강사님이 보기에도 비슷한 활동을 다른 학교에서 했을 때랑은 더 저희 반 아이들이 관계지향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3, 4시부터 다른 인공물이나 다른 자연물을 가지고 와서 감각 탐색 활동을 더 하려고 했지만 감각 탐색을 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어떤 감각 탐색의 재료로 삼는 거죠.
사람을 감각적으로 탐색을 하면 그때 느껴지는 약간의 어떤 미묘한 정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느껴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신체적인 경계와 감정, 이런 것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감각이 제한된 상황을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저는 우주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이 통제된 상황 중에 우리가 우주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기도 없고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이런 우주에서 만났으면 너희는 너희가 살아가는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겠니?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우주에 촉각만 느낄 수 있다면, 청각만 느낄 수 있다면, 아주 제한된 시각만 느낄 수 있다면 친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활동은 이제 선생님을 느껴보는 활동을 했어요. 이제 교실 바닥에 아이들이 앉아서 제가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가까이 온 것 같으면 손을 들고 멀어진 것 같으면 손을 내리는 단순한 활동이에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가까이 온 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바닥에 뭔가 진동이 느껴졌어요. 옷이 스치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저희 반에 저랑 굉장히 애증의 관계에 있는, 저랑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이 가까이 오면 민트초코 냄새가 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향수를 쓰기는 해요. 근데 그 애만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약간 나를 얘가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분을 아이들도 즐겁게 느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기분 좋게 수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회용 스포이드를 쓰면 그 바람을 굉장히 미약하게 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촉각을 조금 예민하게 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 손을 만지고 잡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친구들 손을 만져보더니 첫 번째의 손은 찰흙 같고 두 번째의 손은 모래 같은데 제 친구는 축구를 많이 해서 굳은 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찰흙 같은 개의 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각으로 타인을 예민하게 느낄 때 일어나는 어떤 정서적 변화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각뿐인 우주에서는 아이들이 목소리로 하면 너무 쉬우니까 숨소리나 기침소리 같은 걸로 찾아보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맞춰요? 라고 하더니 숨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한된 시각은 어떻게 제시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멀리서 내가 되게 잘 아는 반가운 사람을 봤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실루엣이나 걸음걸이 같은 걸 보고 알아차리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제 아이들도 좀 이런 걸 느껴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꼭 얼굴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에 내가 감각적으로 집중을 하면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두상과 귀만 보고도 친구들을 맞추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손가락 4개만 가지고도 친구를 맞추기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중간중간 발표한 내용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것인데요. 이런 아이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감각은 내 고유성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타인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감각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느끼고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감각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다음 차시는 이제 물건에 대한 탐색으로 또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이컵이랑 비닐봉투, 두 번째, 세 번째 감각하기의 도구가 되었어요. 근데 종이컵이랑 비닐봉투는 사실 굉장히 실용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종이컵이랑 비닐봉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고 특히 저는 이번 차시에서는 소리에 집중을 했어요. 종이컵이랑 비닐로 똑같이 탐색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어떤 소리 같은 것들을 정말 너희가 들리는 대로 적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막 파괴돼도 좋으니까 이상하게 써도 되니까 정말 너희 귀에 들리는 대로 적어봐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잘 되진 않았습니다. 뭔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그렇게 잘 깨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정말 맞춤법이 파괴되고 받침이 날아가도 해도 좋으니까 너네가 진짜 들은 소리를 적어봐 였는데 아이들이 좀 그냥 머릿속으로 도식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으로 나갔을 때도 똑같이 소리도 포착해보고 촉감도 느껴보고 또 내가 자연에 이런 움직임을 주면 자연에서 이런 움직임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느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자연물로 이제 구성한 이유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표현 활동이 자연에서 하는 표현 활동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넘어가게끔 여기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아이들의 반응은 감각은 쓸모없이 만져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보면서 만져야 될 것 같다. 감각이 있어야 우리 몸이 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가져간 핵심 아이디어는 감각은 내가 의도를 갖고 집중하면 더 잘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각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감각이 10,000개가 넘는데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 발표를 지금 들어주시는 와중에 제 목소리와 이 화면에 집중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 내용을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감각에 대한 통제감 같은 걸 좀 길러주려고 했습니다. 이제 표현 활동으로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 표현 활동은 파랑을 엮고 덮으면 이라는 표현 활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이들한테 파란 리본만 줬어요. 그리고 가위나 뭐 테이프 이런 것도 주지 않았고요. 이제 공간은 이렇게 학교 숲에 이렇게 파라솔을 기점으로 해서 4부분 정도로 나눠지는 공간이 있는데 이 나무 사이사이를 활용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모둠별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이 정도 큐만 줬어요. 파란 리본으로 이 자연물에다가 너희가 뭔가를 만들 거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엮던지 묶던지 하고 싶은 대로 작품을 만들어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막막해 하다가 처음에는 그 종이컵 가지고 놀고 비닐봉투 가지고 놀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리본을 막 던지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제가 자연물에 집중하라는 힌트를 주니까 이제 자연의 나무에 이렇게 리본을 엮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하나하나 처음에는 무심코 묶다가 이렇게 길게 만드는 모둠이 생겼습니다. 제가 파란 리본을 1m씩 잘라서 주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묶어가지고 길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나무에다가 걸면은 어떤 공간이 창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간을 만들고 나니까 아이들이 역할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거실인데 뭐 나는 엄마고 너는 아빠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냥 일단 의도를 가지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의미가 생겨나는 모습을 관찰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공간을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둠별 공간을 나누고 있었던 파라솔 기둥에 가서 야 너희랑 우리 이렇게 연결할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관계지향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기까지 보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다시 모둠에 왔는데 다시 오니까 여기가 남한이랑 북한이 돼 있었어요. 한쪽 모둠은 남한이고 한쪽 모둠은 북한이어서 이제 그때 연극 강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북한인 모둠에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청바지를 입으면 완전 멋쟁이라고 하면서 북한에 있는 주민처럼 북한 사투리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남한이랑 북한은 서로 못 건넜는데 여기선 건널 수 있어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미를 작품에다가 부여를 했더라고요. 얘네는 행동이 되게 앞서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결국 완성한 작품이 이제 자연물은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 이제 파라솔이 있었는데 파라솔도 마침 파란색이었고 여기 이제 귀퉁이에다가 리본을 묶고 한쪽 끝에다가 리본을 연결을 해서 나무 쪽으로 다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 쪽에 연결한 리본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파라솔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에 어떤 의미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거 자체로도 되게 얘네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모둠은 아까 그 리본을 길게 만든 그 모둠을 벤치마킹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공간을 나눴는데 얘네는 집이나 공간적인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이거를 별자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매듭이 다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별자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리본을 건드리면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작품 제목은 움직이는 별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각자 한 명씩 남아서 모둠 앞에서 작품 설명하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건 없앨 거기 때문에 사진으로 남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꼭 해야 하는 작업이 해체입니다. 해체. 아이들이 해체를 하면서 금방 만들고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껴요. 근데 이 아쉬움을 느껴봐야 하는 까닭이, 교실을 출발하기 전에, 교실로 가기 전에 작품이 있던 공간을 다시 싹 돌아보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게 원래 있던 모습이거든요. 원래 모습이 이랬는데 우리가 여기에 작품을 잠깐 만들었고 거기에 이야기를 부여해서 잠깐 놀아보기도 했고 역할극을 하기도 했고 작품을 설명하기도 했고 이런 의미를 부여한 뒤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을 느끼더라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어색하고 낯설고 새롭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느껴보게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감각적으로 뭔가 하나의 대상을 느끼지만 그런데 뭔가 어색하고 낯설고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이게 이제 목표였고요. 이제 파란색에서 범위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색깔천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천을 탐색해 보기도 하고 내 색깔 찾기라고 해서 내가 왠지 친숙하게 느껴지는 색깔들을 찾아서 뭐 자기 분노가 많다고 빨간색을 고르고 싶다는 아이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아이는 나도 화가 많은데 그냥 하늘색을 골랐어요. 바다에다가 화를 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색에 대한 감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깨달으면서 내 색깔 찾기를 했습니다. 내 색깔 찾기를 한 이유는 그 이후에 두 번째 표현 활동에서 각자 다른 리본을 받아서 표현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이제 자연물과 재료의 결합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표현 활동은 인공물, 그러니까 우리가 친숙한 대상인 교실과 재료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다 자기가 선택한 색깔의 리본을 충분한 양으로 받았고요. 교실은 사실 뭔가 엮고 하기가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위랑 테이프를 같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공간이나 어떤 물건과 이걸 결합해 볼지 자유롭게 탐색을 했는데요. 되게 친숙한 대상을 고른 친구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는 선생님 허락이 없이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뭐 높은 곳, 깊은 곳, 아니면 책상을 넘어뜨려서 하는 거, 선생님 교탁을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랑 가위를 활용해서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여기서도 똑같았어요. 일단 만들어가면서 뭐 아이들끼리 결합이 될 수도 있고 혼자 끝까지 작품을 완성할 수도 있고 만들어가면서 이거 무슨 의미를 담을까? 어떤 방향으로 가볼까?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성찰을 하게 했고요. 마지막에 자기 작품에 대한 제목이랑 이야기를 발표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 다른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상상을 덧붙여서 질문을 해요. 그 과정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풍부한 이야기가 생겨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 작품을 한 3가지 정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천을 고를 때부터 그 샛노란색을 골랐어요. 자기가 이제 이 교실의 행복과 웃음의 아이콘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스마일이 떠오르는 노란색을 골랐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항상 갖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 이걸 리본으로 열심히 감아서 덮었어요. 네. 중간에 막힌 리본이 자꾸 엉키니까 어려움도 있었는데 끝까지 했습니다. 이 가방 이름을 행복한 스마일 가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밝은 스마일을 뜻하는 노란색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했고요. 화가 많거나 행복하지 않은 친구라도 이 가방을 매면 웃음이 많아지고 행복한 기분이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가격은 80만 원 정도기는 한데 힘들게 만들어서 아무에게도 팔 생각은 없다. 근데 우리 반에 화가 많은 친구에게는 선물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들 작품은 이제 유령기차인데요. 얘네가 이거를 이제
교탁을 다 쓰러뜨려가지고 롤러코스터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영혼을 막 모아가지고 최고의 유령이 봉인되어 있는 기차인데, 이 기차는 혼자서만 탈 수 있고요. 신발을 꼭 벗고 타야 되고요. 여기 태권도 도복으로 안전벨트도 만들었고요. 혼자서 타야지 진정한 공포와 스릴을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뒤에 봉인되어 있는 유령들이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 그냥 공포를 즐기기 위한 놀이기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서 약간 포토존처럼 작품 감상 시간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여자아이들이 만든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여름 밤바다입니다. 검은색 리본을 가진 친구, 하늘색, 크림색, 약간 연노란색 리본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하늘색이랑 연노란색 친구들이 2명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오면서 밤하늘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발표하면서 이 달을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빈 달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실 최초에 얘기한 건 이 정도가 다였고요. 거기에 대고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안에 무엇이 있냐? 물고기도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책꽂이 위에 이렇게 덮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이 속을 들춰가지고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이 이 파란색, 좀 진한 파란색 리본이 섞여 있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준 리본을 가지고 여기 넣어서 파도를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얘네가 대답을 하면서, 여기 사실 투명 물고기가 있어요. 쓰레기는 없어요. 여기 투명 물고기를 아주 먼 바다에서 조심조심 갖고 와서 풀어놨어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유령 기차를 타고 온 물고기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이 바다의 특별한 점이 뭐냐 하니까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되게 깨끗한 바다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짠 냄새는 나는데 짠맛은 안 나는 바닷물이에요.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작품 발표까지 다 하고 나니까 앞에서 색깔을 고를 때는 뭔가 나와의 공통점, 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담아가지고 색깔을 골랐는데, 작품을 만들 때는 뭔가 색 자체에 나를 투과하거나 이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이걸로 인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사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든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리본이라는 재료가 가진 속성을 이용해서 작품 제작에 굉장히 몰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뭔가 주제에 대해서 나를 표현해봐라 라든지, 이제 너무 많이 의도를 줘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서 그 점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감각으로 인해서 느끼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부하게 느끼는데, 말해보라고 하면은 100 중에 50밖에 표현을 못하고, 글로 써보라고 하면은 100 중에 10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초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후속 학습을 통해서 좀 감각적 표현에 대한 것들을 채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수업들은 재료 준비를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감을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원쌤들 미술 수업에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따로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